2장 첫 번째 정보의 구조화. 정보의 구조화란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을 거쳐 혼돈의 상태로 존재하는 데이터를 분류, 배열, 조직화를 통해서 질서를 부여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정보를 이해하기 쉽도록 조직화 후 배치할 때 정보의 가치 유용성은 더욱 증대되며 정보를 어떻게 조직함에 있어 이 정보를 대하는 관점과 정보를 전하는 이야기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우측 그림은 정보화를 구조화하는 과정을 그림으로 예시를 들어서 표현한 것인데요. 이제 데이터 수집, 분류, 배열, 관계 맺기 순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수집입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필요한 데이터들을 추출하고 활용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유의미한 데이터를 선정하고 무의미한 데이터를 걸러내는 데이터 에디팅 과정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모은 데이터를 2단계 데이터 분류해서 이제 일정한 형식으로 정리하고 분류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집니다. 데이터들을 하나의 깔끔한 형태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데이터 형식과 기본적인 모델링 법칙을 알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사실 프로젝트의 경우 어느 정도 수집되거나 정리된 데이터 마트가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할 때 실제 업무를 하시는 분들과 인터뷰 또는 이제 기존 레포트 등을 분석해서 데이터를 정리하는 과정 또는 이제 ERP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제 마트를 설계하는 과정에 가깝게 보여지는데요. 자, 일단 데이터 그 다음에 데이터 배열 부분입니다. 리처드 솔 워먼의 저서인 정보 욕구에서는 정보의 조직화를 위한 레치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다음은 데이터를 배열하기 위한 레치 방법에 대한 세 가지 정의와 표입니다. 위에서부터 보시면 일단 위치, 지리적 정보에 기반을 둔 정보를 조사하고 비교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공간적으로 구분되는 정보를 조직화한다. 그 다음에 알파벳, 수평적이고 방대한 정보 조직화. 카테고리, 지역에 따른 조직화가 효과적이지 않을 때 이런 거는 뭐 전화번호부나 사전 같은 경우는 되게 방대하기 때문에 좀 찾기 쉽게 알파벳 순으로 정리하는 그런 거라고 보실 수 있고, 이제 시간이 지난 사건의 조직화, 뭐 시계열이라고 하는데 뭐 시간에 따른 변화 추이를 시간별로 볼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 카테고리, 속성에 따른 분류, 이제 상위 카테고리와 하위 카테고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거는 사실 뭐 대시보드에서 당연히 어떤 제품이 있을 때 시간별로 볼 수도 있고 카테고리별로 볼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인 거죠. 위계, 이제 값의 크기에 따른 조직화, 순서가 큰 의미를 가짐, 정보의 가중치나 우선순위를 부여할 때, 뭐 어떤 매출 상품에 대한 매출 데이터로 봤을 때 이 상위 카테고리와 하위 카테고리가 있을 텐데 이거랑 좀 비슷하게 보이긴 하거든요. 저는 일단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뭐 데이터 배열을 설명드리면은 이제 레치 방법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이미지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단의 이미지를 보면은 자동차의 데이터 묶음 모음이 있습니다. 이거를 레치 방법으로 분류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자동차 데이터를 첫 번째 위치에 따라서 이제 어느 나라의 자동차인지, 그리고 어떤 카테고리의 자동차인지, 뭐 자동차 이름을 알파벳 순으로, 그리고 자동차가 출시된 연도에 따라서, 그리고 자동차가 뭐 얼마나 팔렸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가중치를 줘서 배치를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데이터 관계 맺기입니다. 데이터 관계 맺기, 그러니까 재배열이라고 하는데 이 데이터의 의미를 부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으로 정보의 시각화와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정보의 조직화가 데이터를 분류하는 것이라면 재배열은 분류된 데이터를 정보 수용자가 인식하기 쉽게 패턴을 만드는 일에 속합니다. 로버트 스펜서는 정보 시각화 저서에서 이 재배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는데요. 다음과 같이라면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은 1, 2, 3 등으로 표시된 밀, 쌀, 콩 등의 10가지 곡물. 그러니까 요 숫자가 곡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A, B, C 등으로 표시된 7가지 비료를 사용하였을 때 각 곡물에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1, 2, 3, 4는 곡물이고 A, B, C, D 이쪽은 그 비료입니다. 이제 비료가 효과가 나타나면은 검은색, 그렇지 않으면은 흰색으로 표기되며 이제 해당 내용은 요 그림과 같고요. 이제 각 비료에 대해서 효과 나열이 어떤 곡물이 어떤 비료를 썼는가, 그래서 효과가 있는가를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면은 이게 되게 즉각적으로 좀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쌀이 A에 효과가 있고 이렇게 눈으로 쫓아가면서 봐야 되죠. 그리고 가장 좋은 비료가 무엇인지도 좀 찾기 힘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을 비료 기준으로 가로로 자른 다음에 특정 곡물과 연관되는 비료들끼리 나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특정 곡물이 특정 비료에만 효과가 있다는 무언가 패턴이 좀 더 감지되고, 또 어떤 비료가 여러 가지 곡물에 가장 많은 효과가 있는지도 좀 더 쉽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는 다시 반복해서 곡물 중심으로 세로로 잘라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단의 그림과 같이 나열해 놓고 보면은 어떤 비료가 어떤 곡물에 이제 효과가 있는지 시각적 패턴으로 좀 분명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과 같이 처음과 끝을 비교해 보게 되면은 큰 차이점이 이제 눈으로 표기되는데요. 이와 같은 데이터 간의 관계를 맺어서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네. 이제 정보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조화하는지 이제 간략하게 보셨을 텐데 감이 좀 잡히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2장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제 2장 두 번째 시간에서 여기 나와 있는 정보의 시각화 부분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시각 표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